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아마 첫 시간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인의 복귀에 다시 좀 참여를 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 좀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명인의 복귀답게 과연 오늘 데일리 시황으로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한 주간의 시황은 또 어땠는지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우리가 또 차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날선 분석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지수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2,959선, 코스닥 지수가 593선,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왜 상승폭이 좋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하방으로 좀 끌어내렸던 요소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데일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일 시황에 좀 일희일비해가는 과정이 아닌, 과연 선취를 어느 섹터로 좀 해야 되고 준비 과정과 대응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흐름 분석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제 강의 시간에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차트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좀 해드릴 텐데, 다들 걱정들이 좀 많으셨죠. 상당히 코스피 지수가 많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언제쯤 하방 지지대가 좀 형성될 것이냐 의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하방 지지대를 2,940선에서 2,970선 정도로 봤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는 지수 타겟팅을 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주식시장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운데, 하방 지지대를 어찌됐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제 낙폭이 조금 더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우려감이 좀 있었죠. 글로벌 증시와 연동성, 커플링이 특히나 깨지면서 디커플링 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지만 매도 규모가 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적인 하락이 있었는데, 어제가 저는 신용 매도의 클라이막스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저는 늘 이제 반대론자입니다. 주식은 본인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결국은 큰 수익이 좀 날 수 있고 하락 구간에 좀 버틸 수 있다.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반기 때 많이 벌어놨던 수익금을 좀 까먹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기가 좀 하방일 것이야. 따라가는 매매 내지는 또 급한 달리는 만에 올라타는 모습들, 그리고 본인의 종목에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돌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인들을 복귀에 이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은 하락장에서는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정장은 좀 넘어가고 올라갔을 때 나의 불안감이나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차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어제 이제 투매에 동참하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 매도 클라이막스를 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역시나 미국의 현물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이틀간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좀 거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악재적인 요소가 별로 없었는데도 국내 시장에 왜 이럴까 의구심이 좀 있었다는 거죠.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대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저는 네 가지 사유로 시장의 하락 사유를 좀 불안 요소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약간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치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중국의 전련난,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과 셧다운,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장의 불안 요소 중에서 무엇이 해결되었느냐? 주식은 늘 이면을 봐야 됩니다. 다수가 보는 방법으로는 주식시장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5% 미만. 저는 가장 큰 사연은 이 중국의 전력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제조 전반에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과 셧다운.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결이 완벽히는 안 돼 있지만 12월까지 시간을 좀 벌은 모습이죠. 역시나 어제 미국의 현물 시장도 음봉으로 좀 내려가다가 장 막판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 전환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 커플링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그러면 오늘 시장이 떴던 요소는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들이 뭐죠? 불확실성이다. 그 불확실성,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제거되는 모습.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또 테이퍼링이 실시된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 불안 요소는 제거가 될 것이냐. 이것 또한 불안 요소가 제거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이퍼링이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불안감이 증폭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빨리 해줄수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룰 공산이 큽니다. 뒷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면 남은 것은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삭제가 좀 되었죠. 두 가지는 해결이 될 것이다. 아직 이 부분은 안 됐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요소. 여기가 좀 남았어요. 중국의 전력난. 우리 시진핑의 어떤 지금까지 스탠스나 중국의 어떤 스탠스를 좀 봤을 때 석탄 수입을 조금 더 늘릴 것이냐. 지금 인도네시아에 요청을 좀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약간 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습. 이 두 가지 요소가 남아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해결되고 두 번째까지 해결되면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 불안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이다. 정리를 딱 하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부채 한도 협상과 셧다운이 일단 시간을 벌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제거되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저가 반발 매수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죠.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뷰를 좀 잃어가는 모습. 오늘 2,960선 정도로 이제 예상했는데 조금 넘어갔다가 그래도 종가 마감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원활했느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매도세였어요. 코스닥은 상당히 매수세가 좀 강했고 그런데도 코스피 시장도 양봉 마감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전일이 신용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오늘 저가 반발 매수세 유입.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어떤 시가총액 위주의 상승이 있었지만 매수세의 유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넘치고 하방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 대기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적어봐야죠. 지금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제거되어 가는 과정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써봐야죠. 주가는 고민은 깊이 하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은 불도저처럼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하루 만에 과연 낙폭 하방 지지대를 형성했을 것인가? 여기 이제 의구심을 던져본다면 질문지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오늘 하루 양봉 섰다고 내일 또 좋을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단지 오늘 좋은 점은 일단은 저가 반발 매수가 전반적인 섹터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는 부분. 고루고루 일단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자, 하나씩 써보죠.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또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복귀니까 저가 반발 매수. 이 저가 반발 매수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섹터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같이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섹터의 선별화. 그러면 내 섹터가 선별화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내 포트는 이 선별화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아닌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매매를 줄이고 2달째 말하고 있는데 매매를 줄이고 투자로 좀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많이 진행하시고 있죠. 투자로 넘어가라. 속된 말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거 사신 분들, 또 투자 관점, 호흡을 좀 길게 하신 분들, 비록 마이너스가 됐겠지만 매도했을까요? 하지는 않았겠죠.
결국은. 매매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 매매를 했던 분은 어떻습니까? 손절 채워야 되니까 이번에 하락장 때 신용 쓴 사람들, 미수 쓴 사람들 반대 매매 나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절했겠죠. 역시나 투자 관점으로. 근데 조금 현금 확보해놓고 종목 투자 관점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내지는 현금이 없더라도 버티기 전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벼운 종목들 많이 빠졌겠죠. 달리는 말에 올라탔던 종목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가 제거가 되어가고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그럼 오늘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군에서 상당히 매수세 유입이 많았다. 우리가 좀 써볼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파트. 그 다음에 그놈은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오늘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놈은 오징어 게임. 네. 뭐 이쪽은 실질적으로 회사는 나쁘지 않지만 주식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세터는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여기도 뭐 테마단, 크루드 오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80불이 조금 안 되는 가격, 79불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음봉 뜨고. 오늘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 에너지 섹터 어떻습니까?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죠. 뭐 한 종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따라가는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반송도 좀 해야 되니까 결과물이 어떨 것이냐. 하나만 보죠. 네. 뭐 흥구소구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를 좀 보시죠. 네. 자, 중앙에너비스의 이제 모습인데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뭐 장대 음봉이 좀 섰고 결국은 이제 크루드 오일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 뭐 테마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깊은 모습이었죠. 결국은 실적과 밸류, 모멘텀, 수급 여러 가지 사유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은 결국은 무엇으로 반응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종목을 살 때 모멘텀도 보고 실적도 보고 수급도 보고 기본적 분석 사인 밸류에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슈 최하 5가지 사유 중에서 3가지는 있어야 된다. 모멘텀을 보고 샀는데 모멘텀이 좀 없어졌는데 실적이 버팀목을 해주고 실적을 보고 샀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수급이 버팀목을 해주고 수급을 보고 샀는데 약간 수급이 떨어지는데 가치가 싸 밸류에이션이 버팀목을 해주고 이슈가 붙고 여기에다가도 주식은 약간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 반등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이 실적, 수급, 밸류,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추석 전으로 모멘텀 장세, 특히나 추석 이후에 한 열흘 동안의 흐름은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원동력이 떨어져 갑니다. 왜일까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이 지금까지 테마단 뭐 에너지 종목,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늘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흘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렇게 써봐야 되겠죠. 에너지에서 역시나 오늘 친환경. 자, 오늘 친환경 쪽에서도 2차전지 파트는 종목에 따라서 좀 갈렸지만 어디가 괜찮았습니까? 역시나 자동차. 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동차 중에서도 내연기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나 전기차. 전기차의 플랫폼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현대, 기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현대, 기아를 갖고 있었을 때 진입 타점에 문제가 있지만 종목의 성장성이라든지 섹터 공략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다. 금일 국내 친환경차 2만 대 돌파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 전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한 종목씩 보면 오늘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장대 양봉이 좀 뜨는 모습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현대차 자체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룹핑이. 그 다음에 뭐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결국은 친환경차의 2만 대 돌파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강세등. 뭐 기아까지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환경차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장기 투자 관점은 뭐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내 심리, 내 멘탈이 안다는 거지 종목을 모아가고 긴 호흡만 유지한다면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어떡해. 떨려. 복귀 시간이니까 오늘 명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내가 속도적인 측면만 가미시키지 않는다면 완만한 상승세가 가겠구나. 이슈 플레이가 한 번씩 이루어질 때마다 상당히 상승폭이 좋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강세로 또 갔던 파트들을 보니까 역시나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좋은 게 완숙기 산업 중에서도 휴대폰 부분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종목 좀 봐볼 텐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KH 바텍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종목만 좀 볼까요? 네. 그리고 뭐 세경 하이테크 몇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이 볼 필요도 없고 네. 좀 보시죠. 오늘 상당히 또 장대 양봉이 좀 섰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요. 결국은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올랐지만 반등세가 강한 종목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뭐 이슈플레이가 있었던 현기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KH바텍, 파이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늘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은 뭐다?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뭐다? 완숙기 산업이다. 완숙기 산업에 관해서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 실적이다. 그리고 뭡니까? 밸류.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자, 고점 찍고 저가에서 한번 반등. 뭐 21선 눌림목 하신 분들 뭐 다 곡선이 났겠죠. 다시 한번 회귀 현상으로 들어왔을 때 저가에서 한 사람들만이 결국 수익을 좀 노렸습니다. 조금 더 상승폭이 남아 있겠죠. 지금 시장 같은 시장에서 어제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손실이 안 나 있으면 간첩이다.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가에서 인내심 갖고 기다려서 산 사람들만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가 반발 매수세가 다른 섹터 대비 강세로 가는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차트 모습이 상당히 동일한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이제 뭐 파인테크닉스까지 그다음에 애플량이 있는 뭐 BH 4%대 반등, ITM 반도체 2%대 반등. 오늘 LG이노텍은 좀 약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치주냐 성장주의 싸움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치주를 좀 보게 되면 건설 파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뭐 두 종목 정도 보죠. GS건설하고 대우건설. 뭐 GS건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밸류에이션이 좀 차고 넘치니까 주가가 뭐 GS건설도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죠. 가격 조정 받고 반등하고 GS건설의 자체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냐? 그거 아니다. 지수 하락에 따른 종목 하락이다.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역시나 건설 파트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왜? 2분기 이어서 3분기 실적이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가치주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건설 파트 뭐 4%대에서 5%대 대우건설까지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금호건설까지 그리고 건설, 건자재 심지어 오늘 철강 파트도 반등이 좀 있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철강에 관해서는 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까지만 해라. 철강은 장기 투자하면 좀 안 좋을 공산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내긴 했는데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핫한 이슈가 뭐였었습니까?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후발주자 찾기가 좀 진행된 것이 아닌가. 뭐 위드 코로나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엉덩이가 좀 무거운 CJ ENM 저도 추천을 드려봤고 뭐 차트 모습 기가 막히네요. 자, 뭐죠? 가격 조정. 항상 주가는 뭐다? 고점 찍고 가격 조정. 근데 이 가격 조정 단계에서 우리 명인의 복귀 이제 목요일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눌림목 공략을 항상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해요.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보는 자리예요. 올드하죠. 올드하죠. 뭐 62평선, 122평선 반등 안 되죠. 충분한 가격 조정 후에 기관 행보, 에너지 기를 좀 모으고 다시 반등세. 3거래일 동안에
참 도드라진 반등대였어요. 왜 이쪽으로 갔을까? CJ E&M이 대장주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항공, 위드 코로나, 여행, 카지노 여기로 좀 갔다는 거죠, 수급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역시나 플랫폼 기업에서는 좋은 거 뭡니까?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니까. 그죠? 카지노는 어떻습니까? 재무 순서대로 하면 강원랜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대형주 쪽으로 가고 싶다. 위드 코로나 있죠. 카지노 쪽으로 좀 플렉스하게 가고 싶다. 관광객은 결국 오지 않겠느냐. 강원랜드도 오픈했고 순서대로. 여기다가 약간 영상 컨텐츠 대장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습니까? CJ, E&M. 영화로 가고 싶다. CJ, CGV까지. 대응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호흡과. 오늘은 복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역시나 위드 코로나 후발주자 찾기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목이 못 갈 때 오늘 항공주들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CJ E&M의 매기와 수급이 몰리는 모습.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오늘 좀 봤는데 코스피 지수가 어떤 저가 반발 매수 유입과 함께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차트 모습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 모습 한 번만 보고 좀 결정을 해보죠. 과연 어떠한 진입 방식을 좀 가져야 될 것이냐. 지금은 매매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매매하면 못 버팁니다. 네. 뭐 전문가들 나를 칼같이 잡아서 반등할 수 있다. 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지수는 주식은 내일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게 자, 이렇게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약간 감아져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내일 시장이 이제 보합권 정도일 것 같은데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사시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때 또 반등 확인하고 조금 사시고. 그죠? 그럼 옵션 만기일이 지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18일 정도. 그러면 다시 반등세. 한 번 모으고 두 번 모으고 반등세.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결국은 11월에 테이퍼링 이슈까지 노출이 되면 재료는 뭐다? 악재든 호재든 노출되면 소멸. 점진적인 반등세. 호흡의 길이를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뭐다? 매매보다는 투자 관점입니다. 네. 역시나 테이퍼링 이슈가 11월 달에 나오고 나서부터 완만한 상승세가 갈 텐데 매매를 한 사람과 투자를 한 사람이 분명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틀릴 거예요. 우리 이미 성장군에 대한 친환경 파트는 노출은 다 돼 있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위드 코로나도 노출이 됐어요.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고 연휴를 고려하면서 어떻습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악재적인 요소가 이제 선반영이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아직 3가지가 남았지만 시장에 이제 노출이 빠를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은 긍정적이 되겠죠. 뭐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특히나 테이퍼링. 중국은 뭐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이것이 11월에서 12월로 미뤄지면 더 안 좋습니다. 빠르게 나오는 게 좋아요. 실제로 2014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테이퍼링이 발표된 이후에 실시하면서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세였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떠냐? 하반기에 악재적인 요소가 빠르게 노출될수록 긍정적으로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를 이뤄갈 것이다. 단지 이제 내가 매매를 하게 돼서 여기가 저점이야. 자, 상승 오늘 먹겠어. 자, 오늘 7% 반등, 내일도 5% 반등.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숨통이 막힐 공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 그러면 섹터는 어디냐? 딱 써봐야죠. 성장주 어디입니까? 친환경. 이 친환경에 오늘 뭐 풍력도 나쁘지 않았죠. 풍력, 전기차, 뭐 신재생, 2차 전지, 수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숲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내 투자 관점과 투자 기간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치주는 어떻습니까? 뭐 위드 코라도 있겠지만 가치주는 어때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싸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이제 시장이 또 강세 국면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의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의 관점과 호흡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 반등은 3080선까지를 내다보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 완만한 상승세를 이뤄가면서 악재적인 요소가 노출되면서 상승을 이뤄갈 것이다. 매주 목요일 날 만날 것 같습니다. 호흡의 길이 조정하시면서 역시나 매집 전략만이 그리고 실적과 밸류에이션만의 큰 수익을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인들의 복귀의 김민준이었습니다.